네, 이 시간에는 CTC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쏠리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C 바이오에 있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분석을 했었네요. 2000년도 1월 달에 딱 한 번 하고 분석을 하고 이 이후에 제가 분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전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격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년 전에 분석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6,500원대, 5,800원대 그대로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년 전에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자, 급락장이 나오기 전, 그쵸? 급락장이 나오기 전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급락장에서 하락을 안 한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등과 하락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저점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1년 전에 자 말씀드렸던 그 위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기준이 됐었던 그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고 상승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던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라인 지지되는 라인이 맞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는 것도 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었죠. 그럼 반등이 나온 그 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항을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라는 것이 지지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치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좀 거꾸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 분석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자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뒤집는다라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의 저항이 생기는 위치를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저항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저항이 있은 다음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추가 자 하락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위치 자 이 상승과 하락을 했었던 위치와 저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시티시바이오는 지금 흐름 자체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정상적으로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지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있는 그림이 없다. 그리고 반등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되 저항도 문제 없이 생기는 것. 그리고 충분히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꼭 상승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상승하는 게 좋지만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 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하락을 해도 좋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또 눌림이 없다. 눌림 없이 바로 가면 좋지만 눌림이 없는 상황에서 횡보하다 시간 끌고 빠지는 모습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좀 성격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빠른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눌림과 상승 둘 중에 하나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좋은 그림이 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저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저항이 생긴 부분에서 자 위치를 잘 보시면 저항과 지지되는 모습이 어떻게 다 구분이 된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런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데서 어떻게 반등과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그림이고 하락이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등이 나와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상승이 이어진다. 자, 그러면 상승은 당연히 우리가 뭐 좋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하락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 예, 그것을 꼭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보면 단기적인 뭐 지지와 저항에 대한 것과 또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밀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리적인 것과 계좌에 대한 상태를 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지면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중에 대한 것을 좀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또는 그 비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물타기 또는 불타기라고도 하죠. 상승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비중을 더 실으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조금 길게 중장기로 볼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선택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흐름에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하락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금 흐름을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린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만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빠른 대응으로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이 나면 좀 큰 수익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